조선시대 가장 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달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그 막대한 재산을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던 인물입니다. 모두가 돈을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던 그때 역설적으로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한 남자가 있었죠. 오늘 저희는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부의 의미를 보여준 그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임상옥입니다. 과연 그는 시대의 뿌리 깊은 편견과 한계를 넘어 어떻게 거대한 부를 일구었으며 나아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8세기 후반 조선 사회는 산홍공상이라는 엄격한 신분 질서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비는 으뜸이었고 농민과 장인은 그 다음이었지만 상업은 가장 낮은 지위로 철저히 천대받았죠.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속물적이라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은 늘 양반들의 모욕적인 멸시와 부당한 관료들의 횡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어린 임상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장마당 한 구석에서 물건을 팔다 양반들에게 함부로 매질당하고 모욕당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었고, 그의 어린 가슴 속에는 미천한 상인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가져다주는 깊은 서름과 시대적 한계가 뼛속까지 사무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옥은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업이야말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남다른 꿈을 품었죠. 그는 가난한 집에서 밤늦도록 촛불을 켜고 낡은 상업 장부를 들여다보며 어떻게 하면 이 천대받는 상인의 길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지 고뇌했습니다. 당시 지배층은 상업은 그저 이윤만 좇는 천박한 행위일 뿐이라며 폄하했지만 임상옥은 그 속에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무한한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상인의 길에 들어선 그의 젊은 시절은 예측 불가능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상업 철학을 굳건히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 일궈낸 독창적인 상업 철학은 바로 이재영득 리르리 자이롱대이었습니다. 이는 곧 이익은 반드시 올바른 의리에서 얻어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이자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선 고차원적인 가치관이었죠. 임상옥은 이 숭고한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만상완샹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상인의 길에 나섰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개성상인, 의주상인, 동래상인 등 수많은 거상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옥은 이재영득이라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철학을 무기로 이들 강호들 속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삼무역과 은광개발 등 당시 가장 활발하고 이윤이 큰 사업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었죠. 청나라와의 무역은 늘 국경을 넘나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안고 있었고, 탐욕스러운 관료들의 횡포는 언제든 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의주만상의 무역 현장에서는 청나라 상인들과 조선 상인들이 뒤섞여 목청껏 흥정을 벌이는 모습이 마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았죠. 하지만 임상옥은 수많은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여 난관을 극복했고, 때로는 불의한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며 자신만의 굳건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청나라 상인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인삼을 요구하며 협박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모든 인삼을 불태워버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짱을 넘어 이재영득의 원칙을 지키려는 그의 굳은 의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러한 신의와 원칙은 만상 상인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안겨주었고, 임상옥은
치열한 상업 경쟁 속에서 만상의 상인들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부자를 넘어 인간적인 도리와 의리를 굳건히 지키는 진정한 거상의 상징으로 조선 8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상업을 넘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각인되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쌓아 올린 그의 명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임상옥은 이제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결코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재영 득계의 철학이 사업 성공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홍경래의 난 이후 평안도 백성들을 구제했던 일일 겁니다. 1811년 평안도 지역을 휩쓴 홍경래의 난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겼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이 차고 넘쳤죠. 이때 임상옥은 주저없이 자신의 막대한 사재를 털어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곡식을 풀어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집을 잃은 이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으며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구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 때마다 그는 사제를 풀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어려운 이웃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창고는 마치 백성을 위한 거대한 은행처럼 기능했죠. 백성들은 임상옥을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의 부는 더 이상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사회를 위한 공공재와 다름없었죠. 그는 돈이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신념을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임상옥의 이러한 행보는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자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돈을 천시하며 상인을 멸시했던 양반 사대부들에게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거상 임상옥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로 비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임상옥을 시기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교묘한 모략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압박으로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쓰려 했죠. 심지어 부당한 세금 징수를 요구하거나 상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등 상인의 숨통을 조이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임상옥은 이러한 권력층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그의 의로운 행보가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 앞에서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막대한 부가 진정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길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까? 그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밤늦도록 들여다보며 부의 사회적 책임과 한계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백성을 위하는 따뜻함과 동시에 시대의 편견에 맞서야 하는 겉상의 외로움이 교차하고 있었죠. 이러한 갈등과 고뇌 속에서도 임상옥은 결코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쌓는 것을 넘어 그 재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의 신념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역사의 경랑 속에서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그의 헌신과 기득권층과의 지난한 싸움은 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넘어선 위대한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임상옥은 이제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서 그가 가진 막대한 재력을 통해 진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그에게 돈은 결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특히 그의 이재영득 철학이 가장 빛을 발했던 순간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였습니다. 1871년 평안도 지역을 휩쓴 홍경래의 난은 수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삶의 터전을 파괴했죠. 전쟁의 상흔은 깊었고 피폐해진 땅 위에서 백성들은 굶주림과 절망에 허덕였습니다. 이때 임상옥은 자신의 막대한 사재를 아낌없이 풀어 백성 구제에 나섰습니다. 그는 쌀과 곡식을 풀어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집을 잃은 이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으며 병든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그의 선행은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한 개인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상옥의 행보는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동시에 당시의 기득권층과 권력자들에게는 불편한 시선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임상국이 가진 엄청난 부와 그가 백성들에게 얻는 신망을 경계했죠. 한낱 상인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천한 상인이 감히 왕실과 조정의 권위를 넘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견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그의 재산을 노리는 탐관오리들의 모략과 부당한 요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비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마다 임상옥은 주저없이 자신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값이 폭등하기 마련인데 그는 백성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곡식을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했죠. 이러한 그의 의로운 상업 활동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거대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귀한 행보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임상옥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부가 가져다주는 책임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돈이 가진 힘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테죠. 과연 자신의 부가 백성을 위한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시기의 대상이 될지, 그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목록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고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의 사회적 역할과 한계,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성찰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지배해야 한다는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이처럼 임상옥은 부의 절정에서 개인의 안위가 아닌 백성의 삶을 보듬는 진정한 부자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시대를 초월한 부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상 임상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았고 마침내 상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만상의 수장으로서 무역 현장을 누비는 대신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롭고 고즈넉한 만년을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막대한 부는 개인의 창고에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물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성공 신화를 넘어 부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사용하는 고귀한 지혜를 온몸으로 보여준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임상옥이 남긴 이재영득, 즉 이익은 의리에서 얻어야 한다는 상업 철학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이는 훗날 수많은 상인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조선 후기 상업 세계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죠.
마치 척박한 땅에 뿌려진 한 알의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듯 그의 정신은 조선 후기 상업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로운 행적을 보며 돈이 단순히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단순한 부자를 넘어 암울했던 시대를 밝힌 등대와 같은 존재로 영원히 기억되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돈의 진정한 가치를 얼마나 깊이 성찰하고 있을까요? 임상옥의 이재영득 철학은 현대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에 지대한 울림을 던져줍니다. 놀랍게도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을 보여주는 셈이죠. 마치 기업이 이윤만을 쫓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와 사회 공헌, 투명한 지배 구조를 추구하는 ESG 경영의 개념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뿐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되는 대신 돈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되어 그 힘을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제를 털어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하고 홍경래의 난으로 피폐해진 평안도 백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의 모습은 단지 성공한 상인을 넘어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겠죠. 그의 삶은 돈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깊이 던져줍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진정한 부의 가치를 우리 모두에게 깊이 일깨워주는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요? 임상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성공 신화나 한 위인의 일대기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돈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울과 같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그의 삶은 분명하고도 감동적으로 보여주죠. 진정한 부자란 단순히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임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는 지나간 시간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지혜로운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